서울의 한 지하철역 내부, 등에 키보드 가방을 메고 있는 외국인 남성들이 지하철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한국인 여성이 말을 걸더니 외국인 남성들에게 현금과 함께 휴대폰을 내미는데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한 외국인 남성들은 이내 머리를 부여잡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청소년 프로게이머 팀은 지하철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청소년 프로게이머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토마스라고 합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의 나이가 된 저는 나이는 청소년이지만 성인들과의 게임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거두었을 정도로 전 세계의 나라들에서 펼쳐지는 게임 대회에서 각종 상금을 휩쓸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저희 프로게이머 팀은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는 위기를 겪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참석하는 게임 대회는 거액의 상금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저희 청소년 팀 선수들은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고 말았는데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는 굳이 위험하고 치안도 좋지 않은 나라인 한국에서의 대회에 참가할 이유가 있냐면서 가지 말자고 팀원들을 설득했지만 평소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팀 동료 페렌치는 오히려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하기에 한국이 최적의 나라라며 한국의 게임 대회에 참가하자고 저희 팀원들을 설득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한국에서의 대회 참가 경비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안까지 하더군요. 결국 약 3개월 뒤 팀 동료 페렌치의 모든 경비 지급으로 저희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냄새가 공항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느끼고 말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공항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약 10분 뒤 저희는 한국의 공항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냄새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의 공항에서 느껴졌던 냄새는 그 어떠한 담배 냄새도 느껴지지 않는 깨끗한 공기의 냄새였고 해외로 나갈 때마다 폴란드나 다른 나라의 공항에서 느껴졌던 흡연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이상한 냄새로 느껴졌던 것이죠. 아직도 폴란드에서는 공공시설의 흡연이 가능하기에 공항은 물론 버스와 지하철 심지어는 대부분의 식당에서까지 흡연의 냄새가 나서 어디를 가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흡연 부스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공항 내부에서는 흡연의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것 없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었지만 공항 외부에 깔끔한 흡연 부스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은 저희가 경험했던 많은 나라들 중 최고 선진국의 모습에 가까웠고 특히나 더욱 충격적이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미 이러한 흡연 부스 내부에서만 흡연을 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자주 방문했었던 폴란드의 PC방은 외부에 흡연 부스가 있어도 귀찮다는 이유로 많은 폴란드인들이 그저 법을 무시하고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했었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선진국 시민의식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듯 누구나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흡연 부스의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에 저와 선수들은 공항에서부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고 그동안 한국이 돈도 없는 후진국이라고 오해했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까지 몰려왔죠. 하지만 한국의 선진국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인천공항 내부는 폴란드의 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와 각종 인프라 시설이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여기에 더해 5분도 걸리지 않은 무인 입국 심사 시스템은 왜 많은 외국인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소 특이한 직업인 청소년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때문에 각종 세계대회에 참가할 때면 항상 유럽의 공항들에서 최소 3시간, 많게는 24시간까지 붙잡혀서 입국 심사에 대기에 걸렸어야 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대기 시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저 저희의 여권을 무인 심사대에 접촉하면 자동으로 모든 신분 확인과 여권 만료일에 검사가 되더군요. 너무나 편한 한국 공항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고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페렌치는 이곳이 전 세계 공항 서비스 1위인 인천공항이라며 마치 자신의 나라인 듯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와 다른 선수들도 어떻게 이렇게나 발전한 나라가 있었지라는 생각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고 저희의 목적이었던 게임 대회 참가마저도 잊은 채 인천공항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바빴죠. 1시간 정도 공항을 구경하고 난 뒤 저희는 게임 대회에 참가를 도와줄 협회 소속 한국인 직원분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도희라고 소개한 직원분은 약 10분 뒤 저희를 데리러 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나오셨는데요.
도희 씨는 곧바로 게임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장으로 안내해 주겠다며 저희를 차에 태운 뒤 서울로 향했고, 차를 타고 가며 볼 수 있었던 서울의 도심 풍경은 눈으로 보면서도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대도시로 무조건 가야만 볼 수 있던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듯 도시 어디를 가나 볼 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도시 내부에 공원과 강이 있는 모습은 정말 영화에 나오는 모습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도희 씨의 안내를 받아 게임 연습장에 도착한 순간 저와 팀원들은 그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한 연습 공간은 수십 대의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내부에서는 단 한 명의 안내 직원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도희 씨는 저희의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무인 PC방이라는 곳이라며 결제카드 하나로 최신식 사양의 컴퓨터 사용과 시간 결제, 심지어는 라면과 같은 간단한 요리까지 전문 서빙 로봇이 무인으로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믿기 어려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무인 PC방 정문에는 키오스크를 이용한 카드 결제로 시간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고, 이미 많은 한국인분들은 그저 카드 한 장으로 먹거리 주문과 PC방의 이용 요금까지 결제하고 있었죠. 사실 폴란드에서는 아직 PC방이라는 시설 자체가 거의 없을 뿐더러 이처럼 직원이 아예 없는 무인 매장은 도난의 위험성 때문에 상상조차 하기가 힘든데, 한국은 높은 시민의식과 기술력의 발전 때문인지 그 누구 하나 PC방 내부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게임 연습을 하는데 단 한 번도 PC방의 전기가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폴란드에 있는 대부분의 PC방은 너무나 불안정한 전기 공급 때문에 항상 1시간마다 PC방 내부의 모든 전기가 끊기는 사고를 겪어야만 해서 게임 연습이 불가능했는데, 한국의 PC방에서는 이러한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군요. 심지어 더운 여름날이었지만 PC방 내부는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던 것은 물론 각종 무인 로봇까지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로 한국은 전기 수급에서 전혀 가난한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엄청난 부자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저와 선수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한국 PC방의 모습에 여기가 진짜 천국이라며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고, 몇몇 선수들은 게임 연습을 하기는커녕 무인으로 운영되는 PC방을 구경하느라 게임 연습까지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었죠. 알고 봤더니 한국은 PC방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대형마트, 심지어는 몇몇 점포들까지 요즘은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효율적인 나라였고,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노인분들도 PC방을 찾아와 너무나 능숙하게 키오스크 결제를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폴란드의 노인분들은 제대로 된 인프라 공급을 받지 못해 그저 낙후되어 가고 있는 마을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은 이미 노인분들도 디지털 사회에 익숙한 듯 키오스크 조작부터 능숙한 컴퓨터 조작까지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폴란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 기술이 발달되어 노인분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도달한 상태였고, 시민의식도 매우 높게 진화해버린 것인지 폴란드처럼 가게 물건을 털어가는 범죄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또한 여기에 더해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바로 한국의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사실 폴란드의 청소년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인터넷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폴란드와 몇몇 유럽권의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프로게이머 팀들은 항상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게임 대회 진행이 안 되거나 연습조차 불가능할 때가 많았는데, 한국은 그저 평범한 PC방에서도 믿을 수 없는 인터넷 속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쾌적한 인터넷 속도에 저와 선수들은 왜 한국이 게임 강국이면서도 디지털 선진국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 환경을 그저 단돈 1,000원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복에 겨워 눈물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것들이 폴란드와 다른 나라들에서는 돈을 주고도 경험하지 못하는 선진국 신문물이었고, 저는 바로 그때부터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럽기 시작했어요. 약 5시간 정도의 연습을 마친 뒤 도희 씨는 이제 그만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풀자고 했고, 저와 팀 선수들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일주일 후 서울에서 있을 대회 준비를 위해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터져버렸는데요. 도희 씨의 차를 타고 숙소로 향하던 도중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 대회 일정을 확인했는데, 그만 미국에서 열리는 온라인 대회의 예선전 참가를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선전이었기에 경기력에서는 저희가 이기는 것이 확실했으나 문제는 이미 PC방을 나와버려서 컴퓨터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해외 온라인 경기였기에 경기 참가 시간이 한국 현지의 새벽 시간으로 잡혀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곧바로 팀원들에게 상황을 알렸으나 다른 선수들도 온라인 대회에 참가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듯 당황하는 표정만을 보이며 저희 팀은 단체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온라인 경기였기에 한국의 PC방도 문을 열지 않았을 뿐더러 대회 참가용 게임 장비를 PC방에 연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저희로서는 새벽 시간에 열리는 미국의 온라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운전을 하고 있던 도희 씨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냐며 백미러를 보며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황한 저는 온라인 게임 대회의 상황을 알리고 아무래도 기권패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으나 갑자기 도희 씨는 작은 미소를 보이더니 그런 것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도희 씨를 따라 저희의 호텔 숙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황당한 장면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선수들은 도희 씨의 안내를 받아 그저 평범한 호텔 숙소로 들어갔었는데 호텔 내부에는 믿을 수 없게도 수십 대의 컴퓨터들이 이미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살면서 호텔 내부에 컴퓨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저는 너무 놀라 도희 씨에게 여기는 대체 무슨 호텔이냐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도희 씨는 오히려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한국에서는 대부분 호텔들의 게임을 할 수 있는 높은 사양 컴퓨터의 룸도 준비되어 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운영하는 대부분 호텔들에는 오직 컴퓨터를 하면서 쉴 수 있는 특수한 호텔방이 따로 운영되고 있었고 도희 씨는 혹시 모를 저희의 연습 상황을 대비해 최신식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호텔방으로 예약을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호텔 내부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한국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선진국의 모습이었고 만약 폴란드에서 이러한 호텔방에 예약을 받았다면 단 하루 만에 최신식 컴퓨터들이 전부 도난당했을 것은 뻔한 상황이었죠.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과 기술력 덕분에 저와 선수들은 곧바로 온라인 대회 참가를 위한 컴퓨터 세팅을 준비했고 이렇게나 살기 좋고 편리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라인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감탄사만 터져나왔습니다. 특히나 호텔 내부에서 무료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얼마나 돈이 많고 부유한 나라인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고 몇몇 선수들은 그때부터 자신은 한국에서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겠다는 진지한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 후 저희 팀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호텔 컴퓨터로 무사히 온라인 대회에 참가가 가능했고 다행스럽게도 예선전 경기에서 이겨 16강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아니라 폴란드나 다른 유럽권의 나라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기적에 저는 도희 씨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달했고 도희 씨는 아직 한국에서의 대회 일정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으니 남은 시간은 한국을 여행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이미 대회 참가보다는 선진국 한국인들의 생활에 더욱 관심이 많던 상황이었고 저희는 바로 다음날 도희 씨의 여행 가이드를 따라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도심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경험한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지하철의 노선표뿐만 아니라 지하철의 도착 시각과 현재 위치가 지하철 스테이션의 전광판을 통해 표시되고 있었고 이는 너무나 편리하다 못해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폴란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예 없어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지하철을 무려 1시간이 넘게 기다리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하면 아예 지하철이 오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한국은 정거장 내부에 이러한 전광판이 있어서 그런지 지하철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미리 탑승 계획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은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휴대폰 하나로 모든 지하철의 도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선진국 한국의 교통 인프라 시스템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모습이었죠. 또한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폴란드에서는 지하철 내부에 와이파이가 있기는커녕 돈을 주고 사용하는 휴대폰 통신마저도 너무나 불안정해서 지하철 내부에서는 아예 전화나 휴대폰 자체가 작동이 되지를 않는데 한국은 대중교통과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발전한 것인지 지하철 내부에서 급한 전화와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유튜브의 동영상마저 원활하게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운 순간이었고 각종 게임 대회에 참가하며 여러 나라를 경험해보았지만
한국만큼 살기 쾌적하고 편리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대회 참가 일정 직전까지 너무나 편리한 선진적인 인프라를 이용해 무사히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을 방문했을 때에는 저녁 6시만 넘으면 치안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항상 호텔에서 게임도 하지 못한 채 잠만 자야 했었는데 한국은 늦은 심야 시간까지 치안의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호텔로 돌아가면 늦은 시간까지도 편안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의 사용도 가능해서 너무나 편리했죠. 그 후 한국에서의 게임 대회를 마친 지금 저희 팀은 아쉽게도 2등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조금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선진국 나라에 저희는 한국을 조금 더 경험해보고 싶었고 더는 폴란드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를 경험한 이상 앞으로도 저희는 한국에서의 대회만 참가하고 나머지 나라들의 대회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을 것 같네요.